기회는 끝났죠.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 외면하면 인생에서 계속 쓴물을 보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돼서 비트코인 이제 망했다 얘기를 막 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하니까 폭등해버려요. 매번 반복했습니다. 예외 없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라 몇십 배씩 올랐죠. 제가 50만 원 할 때 한양대 가갖고 이거 1억 된다고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지금 1억 된다 그러면 웃습니까? 40억이 되면 또 생각이 된다니까요. 현상 변경이 시도되는 게 중동하고 대만하고 한반도예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되거나.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반감기란 비트코인의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4년인데 블록 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블록이 보통 10분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보통 4년 주기라고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당 50개씩 쫙 발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4년 지나서 25개씩 발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또 4년 지나서 12.5개씩 발행되다가 또 4년 지나서 6.25개씩,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달에 3.125 뭐 이렇게 줄어들죠.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발행량이 주는 거죠. 반으로 팍팍 줄어들죠. 반감기라는 게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여태까지는 반감기가 비트코인한테 해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호재라고 보는데 외부인들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서 채굴자들이 하는 역할은 비트코인을 보완하는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면 채굴자들은 새로 나오는 코인을 위해서 자기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건데, 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떠나잖아요. 그럼 보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보안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또 떠나고,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반감기가 오기 전마다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또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코인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코인 가격이 2배로 늘어나면 되잖아요. 코인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코인 가격이 2배로 늘어나면 채굴자들은 그냥 이익이 똑같은 거죠. 보호하는 문제가 없고.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자가 이제 주류 미디어를 장식합니다. 비트코인 반감돼서 비트코인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하니까 폭등해버려요. 그게 매번 반복했습니다. 예외 없이. 반감기가 끝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라 몇십 배씩 올랐죠. 그러나 이게 지구 자전처럼 여태까지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이번 반감기에 똑같은 패턴을 볼 거다라고 추론하는 건 좀 멍청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이 되겠죠. 그런데 약간 패턴은 바뀔 거라고 봐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상승폭은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질량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폭등을 했었는데, 반감기 이후를 전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선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투자의 세계에서 확정된 미래는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주식이 1년 후에 2배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반영돼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선방형 되는. 근데 이제 시기를 보기에는 이제 알트들은 짧은 시간에 질량이 작으니까 뭐 100배도 오를 수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단계는 넘어갔는데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을 한 10년 잡으면 수십 배 오르죠. 당장 비트코인이 뭐 10배가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을 10년 잡으면 100배쯤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결국은 질량이 컸어요. 근데 저점이 얼마였냐면 코로나 떠시고 나서 막 주식 폭락할 때 비트코인이 800에서 9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2021년도 고점이 얼마 안 갔지만 8천만 원 찍었잖아요. 원래 그래요. 20배잖아요. 원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한 20, 30배 올라버려요. 기회는 끝났죠. 기회는 끝나고 이제 손실 구간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고통이 심화되죠. 지금 뭐 비트코인 선택했다고 해서 큰 이익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비트코인 외면하면 이제 인생에서 계속 쓴물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쫙 올라갔거든요. 초기에 뭔가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을 한다면 큰 돈을 벌었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다면 스마트폰을 외면하면 본인이 손해보지 않겠어요? 삶에서? 이미 그런 구간에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안타깝죠.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이건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잡아라.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일단은 돈 얘기를 해야지 관심을 가지니까 얘기를 했는데, 뭐 제 주변에 부자가 몇 명 됐겠어요? 거의 안 됐어요. 비트코인을 자꾸 이렇게 돈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승부를 내야 돼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말이 안 되든지 내가 잘못 알고 있든지. 사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비트코인이 잘못된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뭐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관심 없어. 이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려요, 저는. 뭐 테슬라도 가능하지만 난 전기차랑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인터넷이 가능한데 나는 인터넷과 무관하게 살 거라고 1995년도에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비트코인이 맞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틀렸던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눈물 흘리면서 와, 내가 단지 호기심이 없고 공부하기 싫어한다는 걸로 내가 지금 수십억을 날렸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돈 하면 돈도 놓치고 알트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합니다. 왜냐하면 다 돈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돈에 꽂히면 돈을 못 버는데 본질, 철학, 제도, 국제질서가 이게 왜 이걸 허용할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돈은 따라와요. 비트코인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세계에서 가치물을 빛의 속도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전송수단이죠. 비트코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놀랍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인류 역사 처음으로 변경될 수 없는 장부를 만들어서 무엇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가치물 그 자체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거를 다시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가치물의 전송수단 뭐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현상이라서 비트코인이 화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화폐라고 봐야죠. 화폐라는 게 원래 비트코인 이전에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전 세계 인류가 단일한 화폐를 쓴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있지만 각 국가의 또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폐는 국가만 발행한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조개 껍질을 화폐로도 쓰고 증거도 너무나 많고 실제로 특수한 경우에 사람들은 바로 화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 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담배 개비가 화폐가 되고 전쟁으로 초토화되거나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파괴가 되고 약탈당해서 중앙은행의 장부는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도 중앙은행이 그동안 발행했던 화폐가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화폐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국가랑 꼭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말끔한 화폐를 좀 생각을 하죠. 가격이 변하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고 은행도 받아주고 무역 결제 수단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거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런 게 만약에 화폐라면 비트코인이 충분히 화폐죠. 특히 국가 엘리트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고요. 미국의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자꾸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뭔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국가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이제 싫어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가 엘리트들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엘리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단지 화폐만이 아니라 화폐를 다루는 그것도 엘리트들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게 지난 15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공포감을 가져야 되죠. 이거 우리가 못 막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막는구나 하면 이제 국가 엘리트로서는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 공포감을 가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반대, 그러면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전환하겠죠. 어떻게 쓰지는 이미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작년에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국경을 넘었거든요. 그럴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몸에 담고 갈 수 있는 가치물밖에 없죠. 금이나 종이 달러.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난민촌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전자적 코드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부를 받았고요. 친척들로부터 받을 수 있죠. 전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다 동결되잖아요. 세계 어디서나 뭐 거래소가 있고 거래소가 없더라도 P2P로 거래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자금을 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계속 뉴스에 나와서 좀 제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엘리트 얘기했지만 엘리트들은 비트코인 좋게 보지 않는데 가뜩이나 이게 뭐 비트코인 속성은 중립적인데 나쁜 사람이 나쁘게 쓸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좋게 쓸 수 있어요. 인터넷하고 똑같거든요. 인터넷도 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지만 처음에 인터넷은 뭐 포르노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이었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속성이 무엇이길래 하마스가 그걸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쓸모를 2023년에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거는 그 자체가 본인이 공부가 너무 뒤처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시골이죠. 한국은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시골입니다. 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한테 첨예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이런 한국적인 상황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국가가 막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수단 같은 나라가 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데서는 뭔가 그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비트코인. 한국 사람들의 기억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야말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현상 변경이 시도되는 게 중동하고 대만하고 한반도예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현상 변경 시기고.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그 고점이 2021년까지 이어졌을 때 8천만 원을 찍었다가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돼서 지금 5천만 원 아직 안 넘고 있지만 회복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 정도고요. 다른 코인들이 이제 거의 90% 날아가고 뭐 이러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도 비트코인이 아닌 줄 알면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비트코인이 아닌지 알면서 들어요. 그러나 그게 비트코인으로 통칭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는 고점 대비 날아가니까 조심해야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하고 비교하는 게 좋은데 이더리움 리더십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다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드포크를 하면서 용량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을 내분이라고 하는데 한 2년 반을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비트코인 세계에서 리더가 없으니까. 그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그게 암흑기였는데 그때 이제 상승기를 만들었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아주 젊고 똑똑한 리더가 있죠. 생태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선량한 리더라고 봐야 됩니다. 뭐 사기꾼은 아니니까요. 그런 젊은 친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모습을 바꿔왔어요.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장점을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예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겠구나. 바뀌더라도 크게 안 바뀌겠구나. 근데 이더리움은 바뀌겠네. 이더리움도 좋대지만 비트코인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른 알트는 이더리움처럼 실력 있고 선량한 리더십이 아니라 탐욕이 그득그득한 리더십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막 던져버리고. 사실 비탈릭 부테린도 자기 거 팔거든요. 최근에도 팔았어요. 그거 좀 이제 퀘션이 있는 거죠. 이더리움도 비탈릭이 혼자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지적인 영향력인데 그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변경한다 하면 이제 쭉 따라오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 거의 안 합니다.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주로 다른 코인이에요. 되게 독특한 통계가 나오는데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거래량에서 우리는 순위 밖이에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알트코인 전체 시장 뭐 업비트나 뭐 대단하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을 많이 하죠. 그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깊이 깨달으면 그렇게 안 하죠. 샀다 팔았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꿀 세상에 관심이 있죠. 오래 보유하죠. 팔 이유는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팔 수 있죠. 비트코인은 영어 표현에 게임 체인저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게임 체인저예요. 심각한 사태입니다. 설득력이 제가 말하면 없겠지만 세계 최대의 자산 투자사가 블랙록이거든요. 블랙록의 CEO가 레리 핑크 회장이 최근에 계속 발언하잖아요. 당신이 지구 어디에 있든지 당신을 그 국가의 부당한 환율 정책이나 이자 정책과 무관하게 만들어주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이거를 오태민이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보다 훨씬 돈이 많고 훨씬 브레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블랙록의 CEO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몇 천억 단위가 아닐 거예요. 몇 조 단위일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되죠.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팩트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본인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많으면 나는 의견이 달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죠.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결론이 저 사람하고 다르게 나더라도 내가 공부 안 하고 떠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매력적인 건 내부자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주식은 내부자 정보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진짜 10년을 바라보고 유망한 기업이 될 것 같은데 투자하는 건 좀 다른 게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자들은 먼저 알잖아요. 정보를.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나하고 승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스포일 됐어요. 내부자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SEC 위원들, 미국의 증권거래감독위원회가 바로 내부자들이에요. 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어요. ETF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줄 것 같은 뉘앙스가 나오면 가격이 막 뛰면 거절, 폭락하고 그걸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SEC를. 그냥 딱 자기네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ETF 신청하지 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벌써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줄 듯 안 해주고 해줄 듯 안 해주고 이래요. 그러면 SEC가 뭐 7명인가 8명인가 9명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몇 명 안 되는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그 위원들하고 뭔가 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미리 사거나 미리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SEC라는 내부자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SEC의 그 위원들은 알겠죠. 이번에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원래 그래요. 10년 동안 이랬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기대감을 모으다가 폭락하고 기대감을 모으다가 폭락하는데 이번에 좀 다른 건 이제 법원에서 판결도 SEC가 졌고요. 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최대 후원자인 블랙락이 SEC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관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저는 ETF를 한 10%도 가능성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반반 봅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이냐라는 거는 퀘션이 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지식사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튤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튤립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깨달으면서 생각해 본 게 튤립도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역시 가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 사건은 없습니다. 마차 몇 대 값으로 해가지고 막 네덜란드가 막 자살하고 막 사람들이 막 망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튤립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쓴 사람은 튤립 사건부터 200년이 지난 시기에 네덜란드에 한 번도 안 가본 스코틀랜드 문인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한 40년 전부터 독립된 학자들이 튤립 사건을 연구했어요. 일단 역사학자가 골드가라는 역사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원에 튤립 때문에 파산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거든요. 최고가가 뭐 마차 몇 대 값으로 팔린 적은 있는데 그거는 거래하는 화해업자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튤립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 투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골드가라는 역사학자의 발견이고 독립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 현상을 이제 추적해서 봤더니 그냥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 현상이었던 거예요. 터키에서 온 튤립이 서유럽에서 재배가 잘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싼 사치품이었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원래 경제학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게 신호가 돼서 인재들과 자원이 모입니다. 그래서 인재들과 자원이 모여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붐앤버스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진 않은데 튤립 사건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허구라 그래가지고 과장이거나 허구라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홀리고 뭐 사회가 막 거품에 막 들떴다가 붕괴하고 이런 일이 없냐?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미시시피 주식회사하고 남해회사 사건이에요. 네덜란드 튤립버블 사건 이후로 한 200년 지나서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두 개를 헷갈려 해요. 이건 시차가 2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 강조하지만 이거는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시피 주식회사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거든요. 간접적인.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패닉의 도가니로 넣었던 미시피 주식회사 사건이나 영국의 남해회사 사건은 뭐 좀 다르게 전개됐지만 두 사건은 거품이 붕괴되는 사건은 맞는데 이건 회계부정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아까 말했지만 내부자들이 쉬쉬쉬하면서 없는 것들을 뻥튀기 하고 없는 것들을 비전으로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투자를 끌어들이고 기대를 했다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튤립이라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자 정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어떤 회사의 장부가 아니잖아요. 양태가 다르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도약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 생각을 동의 안 할 텐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증명했죠. 만약에 튤립이 썩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튤립이 썩지 않아서 그 가격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튤립은 화폐가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튤립과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튤립하고 똑같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 그걸 심혈을 기해서 이 내용을 썼는데 그러려면 일단 먼저 튤립 사건이라는 자체가 조작 허위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그런 일은 없었다. 있더라도 그건 아주 소수 한 30명이 가격을 뻥튀겼다가 좀 손해보고 이랬던 거지 뭐 네덜란드가 뭐 이런 게 아니다. 역사 근거가 없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회계 부정 사건하고는 다르다. 튤립은. 그런데 튤립이 썩어서 문제지 만약에 튤립 같은 그 무엇이 그런 가격을 가지면 그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치랑 무관하게 그 가격을 갖고
그것이 대량 생산되지 않는다면 그건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폐 현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을 갖고 최근에 모비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우리는 용도에 관심을 갖잖아요. 튤립은 그래도 볼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용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폐 현상은 매몰원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입했으면 그게 그 가격을 유지합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이잖아요. 아직 금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응하기 전에 대중들이 깨달아 버린 거죠. 일부가. 그래서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낙관을 계속 확산해 나가니까 침체 기간이 있지만 이게 주류들이 인정을 하고 빨리빨리 수용을 했으면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막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니까 이제 이게 억제되어 있다가 올라가면 이제 그 저주가 다 틀렸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자각을 하면서 팍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제 학문에서 주류들이 지식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김이 쭉쭉 빠지면서 억누르지도 않고 이제 그 압력솥에 압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생활화도 되고 기업들도 이제 회계장부에 올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마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미 지금 아직 뛰기 전에 4천만 원이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비트코인 끝났어. 무시해도 돼.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40만 원이면 그게 싼 겁니까? 비트코인 40만 원일 때도 돌아가면 엄청 비싼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쓰레기고 튤립인데 왜 40만 원이냐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을 상상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40억이 되면 또 생각이 된다니까요. 제가 50만 원 할 때 한양대 가갖고 이거 1억 된다고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지금 1억 된다 그러면 웃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착각을 해요. 자신의 삶을 자기의 정신이 이끈다고 착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삶이 정신을 만들지 정신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4천, 3천을 침체로 보고 있으니까 1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비트코인 50만 원 할 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몇십만 원일 때 이미 몇 억을 본 거예요. 가능하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